혹시 만약에 방송이나 다른 데에서 유튜버들이 무슨 뭘 가지고 와서 무슨 지표를 가져와서 되게 해괴망측한 거 막 설명을 하면은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을 보고 나서도 저게 맞나 틀리나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 눈을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지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몇 개 받았는데 우선은 저 이평선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평선에 대한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자, 이평선이란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말하죠. 이동평균선. 녹화가 되고 있나요? 이동평균선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뭘 쓰냐면 5일, 그 다음에 보통 20일, 그리고 60일, 그리고 120일 이런 경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때에 따라서 244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각기 특징이 있어요. 자, 5일 이평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5일 이평선은 굉장히 짧아요. 5일의 평균값을 낸 그 선을 5일의 평균값을 그대로 선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은 굉장히 짧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각각의 이름이 명칭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선이라고 불러요. 심리선. 어떻게 소비자들의 트레이더들의 그 심리를 반영한다 라는 의미의 심리선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선. 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은 그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의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간값, 중간값을 나타내기도 해요.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20일 이평균선. 그리고 60일은 뭐냐? 60일은 뭐냐면 60일은 보통 60일이나 보통 한 120일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수급과 그 다음에 공급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얘들의 이름은 뭐냐면 수급선이라고 불러요. 수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요즘에 최근에 주식하거나 최근에 코인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60일이나 1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돌파 수급선을 부르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5일이 하방을 꺾였다. 심리가 하방으로 꺾였다. 그러면 5일은 심리가 꺾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일은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다. 그리고 60일이나 120일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주식이나 코인에서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60일이나 120일, 5일이나 20일은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인데 60일이나 120일은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기적인 흐름이 꺾이면은 시장이 약간 좀 많이 상승의 힘에서 밑으로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꽤 장기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추세를 만들어 놓은 토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이 밑으로 꺾였다 하면은 굉장히 시장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현재 추세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60일이나 현 추세를 볼 때는 60일이나 120일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 이동평균이라고 부르죠. 자, 이동평균선을 눌러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9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건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섭리바퀴를 누른 다음에 길이를 조정해주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5일 이평선이에요. 5일 이평선. 보시면은, 현재 흐름이 일수로 봐야 될 텐데, 어때요? 지금 심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심리가. 자,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러분들 심리가 꺾였어요. 여러분들 심리가 밑으로 많이 꺾였습니다. 단 한 번도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 때 나타나는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5일 이평선. 근데 이 5일 이평선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5일 이평선 하방으로 터졌을 때 얘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심하게 와요. 바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5일 이평선을 계속 타고 올라간다 하면은 얘가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얘가 일봉상 종가 마감을 여기서 시켜줬다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타고 올라갈 때 또 괜찮아요. 일봉상 근데 밑에가 꺾였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무너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세장. 아주 강세장이에요. 계속 올라가죠. 요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일 이평선은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걸. 그리고 이 5일 이평선 하방 이탈해서 단 한 번도 이 상방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일봉상 마감시켜주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으면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초상승장일 때는 단 한 번도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 마감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밑에 꺾였을 때는 여기 꺾였을 때 비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정인지 조정이 아닌지. 요렇게 보는 게 5일 이평선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릴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단기적인 추세.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많이 보시죠? 볼린저 밴드가 중간값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 중간이 주황색인데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아무래도 20일 동안의 총 합을 평균을 나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좀 더 밑에 있어요. 5일 이평선보다 좀 더 위에 있어요. 그쵸? 5일 이평선이 좀 위에 있다면은 20일 이동평선은 좀 더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추세.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한은 그대로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꺾였을 때 최근의 장을 보여줄게요. 단 한 번도 22 이동평균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매도 하면 안 되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락 포지션이면 그대로 하락 포지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숏 포지션이면 숏 포지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꺾였을 때 여기서 이게 조정의 범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고 여기서 조정 범위에서 꺾였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현재 위치는 어떤 자리예요? 현재 비트코인 위치는 어떤 자리예요? 22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상승의 추세가 끝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옆으로 꺾였으니까 추세가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추세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120일 볼게요. 120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120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나와요. 120일.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수급선이란 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선입니다. 장기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단기 추세선. 보통은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고 단기 추세선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말을 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선을 바탕으로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볼린저 밴드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간이 하방 이탈했으면은 이걸 우리가 데드크로스라고 불러요. 추세가 완전히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하방 이탈했다.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상승 돌파했다.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는 매수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는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고요. 여기는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예요. 별거 없죠? 자, 60일 이동평균선은 수급선이라고 부르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경기선이라고 불러요. 경기선. 경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이거 좀 제대로 말해드릴게요. 120일. 자, 120일은 경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무슨 경기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 경기예요. 아시겠죠? 120일은 경기선이라고 불러, 경기선. 여러분, 요즘 경기가, 시장 경제 경기가 안 좋다. 이 경기선이 그 경기입니다. 네, 경기선입니다, 경기선.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120일은 경기선, 60일은 수급선, 20일은 단기 추세로 보여주는 그런 볼린저 밴드의 중간값, 그 다음 5일은 심리선, 요렇게 하는 거고, 요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추가가 더 있습니다. 추가가 뭐 있냐면은, 정배열과 역배열이란 게 있어요. 정배열과 역배열. 정배열과 역배열.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장기 추세선하고, 단기 추세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좀 복잡하지만, 좀 제대로 좀 표현을 드릴게요. 자, 드로잉도 없애고, 볼린저 밴드도 없애고 다시 한번 이평선을 이동평균선을 제가 3개 정도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는 5일 그리고 하나는 20일 그리고 하나는 한 120일 이렇게 해볼까요? 자, 각각이 표현이 잘 안 보이니까 모습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색깔을 좀 바꾸고 요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좀 바꾸고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배열은 뭐냐? 정배열 말 그대로 정자예요, 정자. 이런 식으로 5일 이평선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평선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121평선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가고 있죠. 요걸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불러요. 정배열. 정배. 근데 장기 이평선보다 얘가 밑으로 얘네 둘은 꺾여 있죠.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불러요. 장기 이평선 방향을 반대로 갔다.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역배열. 별거 없어요. 이런 것들을 꺾이는 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역배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정배열은 단기 이평선 순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순으로 돼 있으면 정배열. 아까 표현을 좀 설명 잘못했네요. 이게 정배열.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순으로 되어 있으면 역배열. 설명을 잘못했었네요. 이렇게 정배열, 역배열. 골드크로스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요거를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랑색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중간에,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제일 아래. 이러면 정배열.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으면 역배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역배열이죠? 이거 뭐예요? 정배열이죠? 맞죠? 빨간색이 위에 있고 노란색 가운데 있고 그 다음 파란색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언제 추세가 전환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때.
그리고 언제 추세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언제 바뀌어요? 이때. 그쵸? 이 두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이거를 데드 크로스 그리고 이거를 골든 크로스 라고 말을 하면서 추세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구간 데드 크로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골든 크로스, 각각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